며느리가 절 몰래 시터 앱에 등록해뒀더라고요. 그것도 제 사진까지 올려놓고요. 전 그냥 손주 봐주는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팔려 있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0, 이름은 미자입니다. 지금은 손주 다은이 육아를 맡고 있지만 전직은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손주 육아 풀타임 계약직입니다. 물론 월급도 칭찬도 없지만요. 며느리 지연이는 워킹맘이에요.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느라 고단할 거라는 건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손주를 데리고 있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처음엔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과일도 한 봉지 챙겨주고 하더니 점점 당연해지더라고요. 어머니 다은이 간식은 식탁에 뒀어요. 배고프다고 하면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주세요. 딱딱한 말투. 급히 나가던 그날 아침, 저는 기계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요. 며칠 전 이웃 수진 씨가 집에 놀러 왔어요. 아이고, 미자 선생님. 요즘 시터 앱에서도 인기 많으시다면서요? 예? 무슨 앱이요? 아니, 지연 씨가 선생님을 등록해 놓았던데요? 사진까지 예쁘게 올려놨던데.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시터 앱. 거기엔 보통 젊은 보육사나 간병인이 등록하는 곳 아닌가요? 수진 씨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선 숨이 막힐 뻔했어요. 이름 김미자, 나이 70세, 경력 초등학교, 교사 30년, 특기 아이들과 동료, 구르기 지역 땡땡. 그리고 제 얼굴 사진. 작년 추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지만 그 미소가 저렇게 이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시터 앱. 그게 뭐야? 누가 어떻게 등록하는 거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노인을 활용한 프리미엄 시터 매칭 서비스라며 어르신도 아이 돌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등록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몰래 제 개인정보를 거기에 올렸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난 그동안 며느리 계정의 일부였던 건가요? 시터 한 번지 김미자로. 다음 날 아침 손주 다은이를 돌보다가 말없이 며느리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가슴이 자꾸만 무겁더라고요. 차라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걸. 어머니 시터 앱에 올려도 괜찮으세요? 한마디만 해줬다면 이건 몰래 한 일이라는 게 더 기분 나빴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날 내놓고 싶었으면 제대로 내놨어야지. 저 김미자. 전직 초등학교 교사 30년, 생활지도반 담당, 아이들과 동료, 콘테스트 전국 2등 경력. 이런 스펙이 그냥 애기 봐주는 기계로 끝날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 순간 뭔가 속에서 불끈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 팔았다고? 그럼 나도 진짜 잘 팔려보자. 이번엔 내가 직접 등록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갑자기 온몸에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나 새로 시작한다는 게 겁도 났지만 이번엔 누구의 부탁도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젠 나 스스로 선택하는 거니까요. 며칠 동안 고민만 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 나이에 앱에 등록을 해도 될까? 하지만 생각할수록 답답했습니다. 며느리 손에 몰래 시터로 등록된 그 사건이 내 자존심을 너무 구겨놓았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등록해보자고. 한 번쯤은 내 몸값을 내가 정해보자고요. 명수가 너 혹시 그 시터 앱 써봤어? 응? 나? 아니, 나야 딸이 집에 있으니까 굳이. 그게 아니라 내가 한번 거기에 등록해보려 하는데 어머나 세상에. 언니 진심이야. 와, 멋지다. 명숙이는 나보다 2살 아래인 동네 친구입니다. 같은 성당을 다니며 친해졌고 뭐든 먼저 해보는 성격의 입담까지 좋아요. 어렵거나 생소한 게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죠. 멋진 게 아니라 좀 궁금해서 내 경력이 진짜 쓸모없는 건지 아닌지. 그렇게 명숙이랑 함께 커피숍에 앉아 앱 가입부터 시작했어요. 앱 이름은 케어맘.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선 꽤 유명한 서비스라네요. 신청자 프로필을 직접 작성해야 했는데 순간 손이 떨리더라고요. 무슨 대기업 입사 시험 쓰는 기분이었달까요? 초등학교 교사 30년 경력, 생활지도반 담당, 아이 동요 대회 전국 2등 수상, 이 정도면 면접 없이 합격 아닌가? 프로필 사진도 필요하대요. 언니 입꼬리 살짝. 눈동자에 온기 담고. 너무 근엄하진 말고. 명숙이가 웃으며 사진을 찍어줬어요. 결과물을 보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나 이렇게 괜찮은 인상이었나? 경력란엔 초등학교 교사 30년, 특기는 그림책 읽기, 동요, 부르기라고 적었고, 활동 가능 요일, 시간, 연락처도 꼼꼼히 입력했죠. 근데 명수가 이거 정말 연락 오긴 하려나? 언니가 누군데 언니야말로 요즘 엄마들이 찾는 프리미엄 시니어야. 다음 날 정말로 연락이 왔어요. 어느 엄마가 간단히 전화 상담 가능할까요? 하고 톡을 보낸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몇십 년 교사 생활도 해봤지만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4살인데요. 어르신 경력이 너무 좋아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하루 3시간씩 주 3회 가능하실까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처음 나간 집은 아파트 단지 안 작은 놀이터 근처. 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정중히 인사하더라고요. 어르신 정말 뵙고 싶었어요. 요즘 믿을 만한 분 찾기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의 순간 울컥했습니다. 며느리한테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따뜻한 표현. 아이 이름은 유진이. 4살 까르르 웃음이 많은 아이였어요. 할머니, 나랑 공룡책 읽어요. 그래, 유진아. 우리 티라노부터 볼까? 그림책을 읽고 동요를 부르고 간식도 나눠 먹고 마치 다시 교단에 선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어르신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요즘 제가 일 가는 동안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고마워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고마운 사람이 되는 기분. 그리고 며칠 뒤 애발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12명이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을 땐 눈을 의심했죠. 명수가, 이거 나 지금 대기자가 12명이래. 헐, 언니 이거 실화야. 언니 요즘 핫해졌네. 인기 폭발이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설레다니요. 수입도 생겼습니다. 하루 3시간에 3만 원씩. 일주일이면 27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 가까이. 물론 그 돈도 좋지만 진짜 좋았던 건 누군가가 날 선생님, 어르신, 고마운 분이라 불러주는 그 감정이었어요. 한 번은 유진이 엄마가 작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조금 더 드릴게요. 어르신처럼 책임감 있는 분 정말 드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대접이구나 싶었어요. 육아를 돕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우받는 느낌. 집에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 거울을 봤습니다. 내 얼굴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눈빛이 또렷했고 어깨가 펴져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괜찮아 보인다고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구나. 이제야 알겠어요.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선생님, 혹시 수요일 오전도 가능하신가요? 어르신, 아이가 계속 미자 할머니 언제 와? 라고 물어보네요. 우리 애가요 할머니 오시는 날만 유치원에서 울지 않아요. 정말 감사해요. 요즘 제 핸드폰은 하루 종일 울립니다. 카카오톡도, 시터 앱 알림도, 문자도, 예약 문의, 추가 일정 가능 여부, 대기 신청이 줄을 잇고 있어요. 미자쌤. 그게 이제 제 앱 닉네임입니다. 친구 명수기는 언니 그거 거의 셀럽이야. 하면서 기뻐해 줬어요. 처음 등록하고 나서 3일째 되던 날, 앱 운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지금 대기자만 12분 넘게 계셔서요. 혹시 활동 시간을 조금 더 늘리실 수 있을까요? 어머나, 그렇게까지요? 네, 특히 30년 교사 경력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어르신 같은 분은 귀하죠. 사실 활동 시간은 일부러 제한해 뒀습니다. 월수금 오전 3시간씩. 하루 많아야 3침만.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대기자가 늘어가면서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하루에 한 집만 더 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누가 시켜서도 부탁해서도 아니라는 게요. 한 나이 엄마가 보여준 그림엔 짧은 머리, 눈웃음 지은 얼굴, 그리고 손에 책을 들고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공룡책 읽어주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길 정말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저에게 이러더군요. 할머니, 나 숫자 셀 줄 알아요. 할머니가 알려준 거. 우리 유진이 몇 가지 셀 수 있어. 하나, 둘, 셋, 13, 57, 3,500. 엉뚱한 숫자에 모두 빵 터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을 줘요.
후기란에 하나둘 올라오는 글들을 보며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어느새 그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대하는 분입니다. 아이 눈높이에 맞게 놀아주시고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됐어요. 미자 선생님 덕에 아침마다 눈물바다였던 등원이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 말들이 내 지난 인생 70년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수입도 생겼습니다. 하루 새 집만 다녀도 주 9회 27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이 넘었죠. 그 돈으로는 다은이 새 옷 한 벌 사주고 오래 미뤘던 미용실에도 다녀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은 젊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머, 미자 언니 얼굴이 환해졌네. 아이들이 날 좋아해줘서 그런가 봐. 진심이었어요. 요즘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아이를 만날까 하는 설렘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존재가 됐다는 것. 그게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순항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유난히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더군요. 어머니 요즘 바쁘신가 봐요. 응? 그냥 뭐 동네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 있지 뭐. 아, 그러시구나.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지연이 눈빛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감이 왔습니다. 혹시 앱에서 날 본 건 아닐까? 그날 밤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혹시 다른 집 아이들 돌봐? 왜? 지연이가 엄마 프로필을 시터 앱에서 봤다고 하더라고.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등록했어. 직접. 아, 그래. 지연이가 전에 날 올렸잖아. 내 사진까지 몰래. 그래서 이번엔 내가 직접 나를 등록했지.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엄마, 아마 지연이 많이 놀랐을 거야.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하더라. 놀랄 것도 없지. 내가 뭘 잘못했니? 그날 밤 거실에 홀로 앉아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반격이었나. 그리고 동시에 나를 위한 첫 결정이었구나. 엘리베이터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지금의 나는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연이는 조용했습니다. 그 흔한 톡 한 통, 전화 한 통 없이 늘 하던 다은이 하원 좀. 부탁도 없었어요. 처음엔 잠잠하니 좋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니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거 확실히 뭔가 걸린 거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 민준이와 지연, 그리고 다은이가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연락도 없이 오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시간 좀 괜찮으세요? 응? 웬일이야 다 같이. 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연은 거실에 앉자마자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시터 앱에 등록하셨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결국 옳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등록했어.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분명했어요. 전에 내가 날 등록했잖아. 몰래. 내 사진, 나이, 위치까지 다 넣고. 이번엔 내가 나를 직접 등록한 거야.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어르신인데. 체면? 그걸 생각했으면 그때는 왜 그랬을까? 민준이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그땐 그냥 엄마가 아이를 잘 봐주시니까 도움이 될까 해서. 넌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지.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알았어. 미안해, 엄마. 그땐 너무 무심했어. 지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그냥 앱에 등록해두면 누가 연락할까 싶기도 했고. 그런 생각이면 더 조심했어야지. 그제야 지연이 한숨을 내쉬며 고백했습니다. 근데요, 다시 앱에 들어가 봤어요. 어머니 이름 검색했는데 후기수의 예약률 다 보고 사실 충격이었어요. 그 말에 민준이도 고개를 돌려 말했죠. 엄마, 나도 봤어. 솔직히 깜짝 놀랐어. 엄마가 그렇게 인기 있는 분일 줄은. 지연의 눈빛엔 자격지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은이 돌보실 땐 무표정이셨잖아요. 근데 다른 집 아이들한테는 웃고 책도 읽어주시고 후기엔 정말 따뜻한 분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다은이를 볼 때 웃긴 했지만 항상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고맙다는 말 없이 부탁만 반복됐던 그 시간들이 조금씩 제 마음을 굳게 만들었나 봅니다. 반면 낯선 아이들에게선 감사합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같은 말들이 돌아오니 자연스레 웃게 되고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지연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화가 났어요. 그런데 사진 속 어머니 얼굴이 너무 밝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좀 서운했어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전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웃는 걸 다은이 앞에서도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도 무너졌습니다. 지연이의 말은 처음으로 서운함이 아닌 바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죄송했어요. 어머니 몰래 등록한 것도 설명 없이 부탁만 드린 것도.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어머니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아, 사람 마음은 말이야.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설명 없으면 그게 상처로 남을 수 있어.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라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많이 늦었지만 엄마가 이렇게 활짝 웃는 거 나 어릴 적 이후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래? 그래. 엄마도 이제 필요해서가 아니라 존중받고 싶을 때만 일하셨으면 좋겠어.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셋이서 앉아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년의 자립, 소득, 가족관계, 감정의 존중에 대해요. 민준이도 지연도 엄마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능력을 가진 어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 방식대로 멋지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네요. 그날 밤 소파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가족 안에서 다시 인정받은 기분이에요. 늦었지만 고맙다, 지연아. 그 말 한마디가 1,000,000원보다 더 컸어. 며느리 지연이 진심을 전한 그날 이후 우리 가족 사이엔 조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또 당연하게 다은이 맡아주세요. 라던 부탁이 이번 주 다은이 일정은 어머니 스케줄 괜찮으신가요? 로 바뀌었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다르게 대하는지를 저는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가 저를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잠시 앉아 있다가 문득 말하더군요. 엄마, 예전에 제가 엄마가 웃는 얼굴로 일하는 거 처음 봤다고 했잖아요. 응. 그랬지. 그게 자꾸 생각나요. 어릴 땐 엄마가 항상 바쁘고 피곤하고. 근데 요즘엔 진짜 밝아 보이셔서 괜히 죄송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연도 그날 이후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다은이 말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집 먼저 선택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일정표는 저희가 구글 캘린더로 같이 관리할게요.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 그게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한편 친구 명숙이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언니, 요즘 앱 포기에 난리야. 미자쌤은 아이와 소통의 달인이라고 올라왔더라니까. 에이, 그건 좀 과장이야.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자존감이라니까. 명숙이는 항상 그렇게 한 박자 빠르게 웃겨주고 또 한 박자 늦게 위로해주는 친구예요. 며칠 후 새로운 집에서 아이 넷을 맡았습니다. 아빠가 근무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양가 부모님이 교대로 도와주던 집이었죠. 그날도 아이들과 그림 그리고 공놀이하고 비누방울을 불며 놀았어요. 엄마들이 오더니 말하더군요. 미자쌤 오시면 애들이 먼저 씻고 기다려요.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예전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 경험이 이제는 누군가에겐 귀한 자산이 된 거죠.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젠 내가 고르는 집에 간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대접받고 싶을 때. 엄마, 이제 다은이는 저희가 돌보는 걸로 조금씩 바꿔볼게요. 너무 늦었지만 엄마도 쉬셔야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은이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게. 그 말을 들은 지연은 오히려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명숙이가 알려줬던 꿀팁 덕에 이젠 앱에서 수입 내역도 자동 정리되고 신고 방법도 주민센터에서 안내해줘서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어르신들도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 소파에 앉아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맙다는 한마디에 살아갈 힘을 얻는구나. 지연이 처음으로 제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라고 말해줬을 때 그 말 한마디가 1000만 원보다 더 컸습니다.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지요. 그날도 앱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아이 이름은 유빈이, 4살 여자아이. 요청사항란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실 분을 찾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 켠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첫 방문 날 유빈이 엄마는 말없이 문을 열고 절 안내했습니다.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요즘 아이가 말을 잘 안 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3달 됐거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유빈이를 처음 봤습니다. 조용히 인형을 안고 앉아있는 작은 아이.
크고 맑은 눈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군요. 유빈아, 할머니랑 공룡 그림책 읽을래? 아이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 둘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는 그림책을 다 읽은 후 유빈이를 품에 안아주었어요. 어깨가 떨리더니 아이가 제 품속에서 작게 웅크리더군요. 괜찮아. 괜찮아, 유빈아.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말없이 등을 토닥이던 그 시간이 저에게도 참 깊고 고요한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뒤 유빈이 엄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유빈이가 웃었어요. 선생님 떠난 뒤 처음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 문자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제 시터 일정은 한 달에 딱 5번입니다. 원하는 집, 원하는 날, 그리고 제가 기다려지는 곳에만 갑니다. 이젠 내가 고르는 집에 갑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대접받고 싶을 때. 그 말은 이제 저만의 철학이 됐습니다. 다은이는요, 잘 지냅니다. 요즘은 지연과 민준이 돌아가며 일정을 조율합니다. 제가 가는 날이면 항상 이렇게 메모가 놓여 있죠. 어머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은이가 할머니 또 오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존중에서 피어난다. 하루는 민준이가 퇴근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저도 생각이 많아요. 엄마처럼 나이 들어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거면 됐다. 그 한마디면 엄마 다 살았다. 또 한 번은 상담하던 한 엄마가 말하더군요. 선생님, 저도 나이 들어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늦게 피는 꽃은 향기가 진하답니다. 그 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죠. 오늘 선생님 뵈러 온 게 올해 제일 잘한 일이에요. 그날은 정말 세상이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엔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사람을 품으실 줄은. 품으려 한 게 아니라 기다렸을 뿐이야. 사람은 결국 돌아오거든. 그 말에 지연은 제 손을 꼭 잡았고 우리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무조건 헌신하는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어른, 그리고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년에도 늦게라도 봄은 다시 옵니다. 당신도 지금 당신만의 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도 여기서 함께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